어서오세요. 별글 책방입니다. 오늘은 송복스 출판사에서 나온 MBTI 철학자 이호철 지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내가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전형적인 패턴을 알게 된다면,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나서 부모님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작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면 우리 가족도 덜 불행했을 거예요. 더 일찍 나와 아이의 성격 유형을 알았더라면 아이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 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처리했군요.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성격이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나하고 다른 거였네요. 내가 MBTI 성격 유형을 토대로 상담을 할 때 흔히 듣는 이야기들이다. 우리는 타인과 대화할 때 흔히 같은 한국말이 분명한데도 상대방이 마치 외국어를 하는 것처럼 잘 못 알아듣는다고 느낄 때가 많다. 그럴 때면 내 맘 같지 않다 라며 혼자 상처를 받기도 한다. 가까운 사이에는 더 그렇다. 별다른 노력 없이도 가까운 만큼 저절로 통해야 한다는 그릇된 기대 탓에 이런 오해와 실망과 갈등이 더 생겨난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남편, 내 아내만큼은 나와 통할 줄 알았는데 날이 갈수록 사이가 멀어져 고민하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실제로 가장 많은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 아니던가. 내 뱃속으로 난 자식들은 어떤가. 내 맘대로 되기는커녕 도통 그 속을 알기가 쉽지 않다. 같은 핏줄에서 나온 형제 자매들도 태어나면서부터 사뭇 다르다. 가족도 이렇게 마음이 안 통하는데 하물며 학교, 직장에서 만난 이들은 어떠하겠는가.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각기 다른 것을 원한다. 다른 동기, 목적, 가치, 욕구를 지니고 있다. 한마디로 타고난 성격이 다르다. 때문에 내가 아닌 타인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즉시 멈춰야 한다. 변화보다는 오히려 상처를 더 많이 남기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관계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병들게 된다. 많은 이들이 나에게 묻는다. 과연 사람의 성격은 바뀌는가? 나 자신이나 상대방의 성격을 고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성격은 한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고유한 특성이고 자신만의 개성이며 자아를 이루는 근간이다. 칼 구스타프 융은 심리학적 유형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 식물이 꽃을 활짝 피우려면 우선 자신이 뿌리를 두고 있는 토양에서 성장해야 한다. 알맞은 토양에서 뿌리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자신답게 잘 자랄 수 있다. 인간의 본성도 마찬가지다. 자기답게 살아가려면 성장하는 과정에서 타고난 성격을 잘 발달시켜야 한다. 살면서 마치 성격이 바뀐 것처럼 보이는 것은 성격이라는 나무에 잎이 나고 꽃과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 변화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격은 바뀐다기보다 발달한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 스토아 학파 철학자였던 에픽테토스는 그의 책 펠람에서 내 삶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 사는 법에 대해 말한다. 그에 따르면 내 소관과 남의 소관을 제대로 구분함으로써 바랄 것만 바란다면 내 삶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어떤 것들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가 말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 몸, 재산, 명성, 직업, 부모, 친구들, 동료들, 상사, 날씨, 경제, 과거, 미래, 우리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 등이다. 이에 반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다. 나의 의견이나 생각이다. 하지만 말이 쉽지. 나의 의견이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내가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전형적인 패턴을 그려볼 수 있다면 어떨까? 나의 성격 유형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개개인마다 다른 우월하거나 열등한 기능을 잘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격 유형을 알면 내가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전형적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 열등 기능을 알아차림으로써 무의식 속에서 어떤 감정이 솟아오르는 순간 나를 먼저 살핌으로써 즉각적으로 반응에 만드는 실수를 줄일 수 있다. 내가 왜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분노하는지, 왜 그렇게 기분이 나쁜지 이해하게 된다. 자신의 열등 기능을 알면 문제의 근원이 상대방이 아닌 내 열등 기능임을 깨닫게 된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겸손하게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자신의 타고난 성격을 잘 발전시킴으로써 성숙한 인격을 완성해 나갈 수 있다. 자신과 반대되는 선호 경향의 장점을 배우고 반대되는 유형을 지닌 사람들을 좀 더 잘 이해하면서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동서양 사상가 5명을 MBTI 유형으로 분석했더니 융은 이처럼 사람이 누구나 용기 있게 살아가도록 돕는 기능 유형 또는 심리 유형을 창안했다. 1920년 융은 20여 년간에 걸친 연구의 성과를 발표한다. 융이 말한 심리학적 유형론의 핵심은 선호에 의해 유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정한 기능에 대한 우리의 선호는 특징적이다. 인간의 행동이 겉으로만 봐서는 제멋대로이고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변화무쌍해 보인다. 하지만 사실은 매우 질서정연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몇 가지 독특한 행동 패턴이 있다. 그는 이 경향성을 일반적인 태도에서 보이는 내향적 태도와 외향적 태도, 정신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감각과 직관 및 사고와 감정의 기능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후 이사벨 마이어스와 그의 어머니 캐서린 브릭스는 융의 이론에 입각하여 개인의 차를 유추해낼 수 있는 심리적 도구를 만들기 위해 각 개인의 성격적 특성을 20여 년간 관찰했다. 지속적인 연구 끝에 만들어진 심리 도구가 바로 MBTI이다. 이 전체 과정에 70여 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MBTI에 나타나는 지표에는 융이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간 JP 지표도 들어있다. 그래서 현재의 E, I, S, N, T, F, J, P 지표가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MBTI는 칼 융의 심리학에 입각한 성격 유형 이론의 다름 아니다. 심리 유형 이론에 입각한 MBTI 성격 유형 검사가 주는 궁극적인 유익은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지 않고 가장 먼저 자기 자신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더 나아가 타인과도 온전한 관계를 맺도록 돕는 것에 있다. 많은 이들이 성격 유형에 대해 알기 전에는 스스로 타인에 대해서 걱정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혹은 고쳐보려는 지극히 비생산적이고 해로운 시도를 한다. 하지만 자신을 제대로 알면 자기에게 합당한 가치와 존엄성을 부여하고 타인 역시 그대로 인정하게 된다.
성격 유형을 이해할 때 주의점이 있다. 유형의 틀 속에 끼워 맞춰 너는 무슨 형이야 라며 개인을 함부로 규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ESFP 유형은 공부를 싫어하고 노는 것을 좋아한다든지, INTJ와 INFJ는 너무 진지해서 혼자 있는 것만 좋아한다고 단정 짓는 것은 옳지 않다. MBTI 검사는 진단검사가 아니다. 모든 사람을 유형론의 틀에 가두어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유형은 일종의 외투다. 같은 외투를 여러 사람에게 입히더라도 생김새에 따라 오태가 전혀 다른 것과 같다. 2002년 석사과정을 밟던 중 가족치료학 교수님을 통해 처음 MBTI를 접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당신의 MBTI 검사 결과는 INFJ였다. 사람을 16개의 틀에 넣고 해석한다는 것부터 마음에 들지 않아서인지 나는 내 성격 유형에 대한 해석을 듣고 동의하기가 어려웠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나는 융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읽으면서 심리 유형론에 대한 호기심을 느꼈다. 그리고 MBTI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적용 과정을 두루 거치는 가운데 크게 2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INFJ인 나를 이해하면서 자가치료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2번째는 나의 오만이다. 소크라테스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곧 모든 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대의 대표적인 지식인들인 정치인, 시인들을 찾아가서 삶에 대해 물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아는 체할 뿐이었다. 이를 통해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아는 지식이 진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겸손이 없이는 결코 지식인일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의 말처럼 MBTI 연구소에서 인간의 다양성을 공부할수록 그리고 내 편견에 관해 깨달을수록 나는 내 지식이 빈곤함을 깨닫고 그 오만함의 껍질을 하나둘 벗을 수 있었다. 나는 MBTI 공부를 하면서 앞선 세대의 위인들 중에서 자신의 유일무이함과 그에 따른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했던 우리의 롤 모델은 없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 온전히 자기 실현을 이루고 개성화를 성취하기 위해 몸부림친 위인들의 삶은 분명 우리에게 훌륭한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여겼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MBTI 연구소 신영규 소장이 철학자의 삶을 성격 유형으로 분석해보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 제안하셨다. 철학자들의 삶 자체가 융이 말하는 자기 실현의 성취였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간 나는 수많은 고민과 연구 끝에 동서양 사상가 5명을 MBTI 유형으로 분석했다. 이들이 타고난 유형은 무엇이며 자신의 열등 기능을 어떻게 승화시키고 초월할 수 있었는지, 또 길게는 수천 년을 넘어 존경과 찬사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보려고 했었다. 성격 유형은 16가지인데 굳이 이 5명을 추린 것은 비교적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있어 어느 정도 신뢰성 있게 MBTI 유형을 분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그들의 인생 여정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상실과 배신, 불행, 분노 등 부정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삶의 재료들로부터 스스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었는지, 개인에게 불평과 불안을 야기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취약한 기능을 어떻게 승화시키고 초월할 수 있었는지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그들이 열등 기능을 딛고 의식을 확장해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면
저절로 용기와 희망이 생길 것이다. 이들이 몸담았던 시대와 환경은 어쩌면 지금보다 더 분노하고 절망해야 마땅했다. 눈앞의 상황 때문에 주변을 제대로 파악하는 능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좁은 시야에 갇혀버리게 되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후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추앙받는 거장이 되었다. 그 거장들이 바로 ESTJ 아리스토텔레스, ESFP 공자, ENFP 도산 안창호, INTJ 마키아벨리, INFP 소크라테스이다. 지난 세기 철학자들을 성격 유형으로 분류한 것은 문헌에 근거한 추정 작업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힌다. 이들이 우리와 무엇이 달랐을까? 나는 사색과 성찰에 그 답이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우리보다 조금 더 좋은 판단을 내릴 역량을 갖췄을 것이다. 또 자기 안에 자리한 편견과 오만을 또렷하게 인식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가만히 멈춰서서 사색에 골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타조는 가끔 모래에 머리를 파묻는 특이한 행동을 한다. 이제껏 사람들은 타조의 이런 행동을 적이 나타나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생긴 말이 타조 효과이다. 이 말은 위기에 눈을 감아버리는 회피 행동을 가리킨다. 그런데 타조가 정말 겁이 나서 그랬을까? 타조는 인간보다 시력이 좋아서 4km 이내의 사물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왜 머리를 모래에 파묻는 걸까? 생사가 걸린 중요한 순간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대로 결정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타조는 미세한 진동을 느끼려고 모래에 머리를 박고 온몸의 감각을 최고조로 이끈다. 발소리로 상대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싸울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위장할 것인가?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냉철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머리를 땅에 묻는 것이다. 이 책에 소개된 5명의 MBTI 유형을 거울 삼아 본래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더 크고 온전한 나로 성장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우선 자신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해야 냉철한 사색과 성찰을 할 수 있다. 그래야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타인의 본심을 읽고 세상의 본질을 꿰뚫을 힘을 기를 수 있다. 누구나 고난과 위기가 던지는 인생의 질문을 안고 살아가기 마련이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상황은 우리를 더욱 비현실적인 일상 속으로 내몰고 있다.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 그래서 철학이 더욱 필요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모두 철학자여야 하는 것이다. 철학을 통해 삶이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문제에 답을 한다면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탁월하게 살 수 있다. 여기에 MBTI가 더해지면 각자 타고난 재능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여 최선의 인생을 빚을 수 있다. 지금은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응시해야 할 때이다. 삶이 불현듯 들이미는 위협과 좌절에 대해 가장 자기다운 해답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인생이 혼란스러운 소용돌이 속에서 답을 주는 응답자로 서야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을 손에 든 독자들이 그 누구도 대신 읽어줄 수 없는 나와 내 인생에 관한 전문가, 더 나아가 타인의 삶까지 해석해 줄 수 있는 MBTI 철학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21년 가을의 문턱에서
이요철. 오늘은 여기까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